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장에서 연이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화폐 환상 효과다라고 분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실적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또 간밤에 넷플릭스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가입자 수 증가 전망이 1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를 2배 뛰어넘는 241만 명 증가세가 나온 겁니다. 리오프닝 시대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막상 이렇게 엔데믹 되면서 바깥 외출이 자유로워졌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죠. 물가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골프와 미식을 즐기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점점 이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와 금리 압박 때문이죠, 역시. 그래서 좀 더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넷플릭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건데요. 이제 추운 겨울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집콕하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연말에 외식하고 싶지만 외식 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최근 들어서 집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월간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자, 아니면 이제는 티켓을 좀 끊어야 하는데 따뜻한 나라로 가는 비행기 티켓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월 FOMC 이제 11월 초 11월에 1일, 2일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과연 금리가 올라가게 될까요? 연준의 중간선거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시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FOMC 이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 FOMC 컨센서스는 75bp 금리 인상인데 만약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도 강한 녀석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멘트, 강한 코멘트 3마디 함께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면 돼. 윤겸 전문가 반전, 반등이 아닌 반등. 신기수 전문가 바닥 잡혔으나 단기 조정 대비.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보시죠. 오늘 2250선에 대한 부담이 장 초반에 있었지만 2260선까지 진입을 합니다. 갭 메우기에 나서고 있는 시장인데 그렇다고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딱 2260.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갭을 메우러 가네요. 잊혀지지 않는 날짜네요. 9월 26일, 9월 23일 사이인데 그래도 뭐 긍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래 제가 있던 말에서 따온 건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길 바란다라는 이제 뭐 노래 가사에도 쓰이기도 하고 아모르 파티 그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좀 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불안정한 시장을 달려가다 보니까 당장에 오늘 하루가 계속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보다만 낫자. 어제 우리 시장 그리고 또 그저께 우리 시장이 계속 좋았는데 그 어제 좋았던 것보다 좀 좋았으면 한다는 그런 욕심이 살짝 들어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시장일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대응을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내 기준을 맞춰서 대응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낮게 조금이라도 나으면 낮게 매일매일 대응해 나가면 우리 이 어려운 시장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그저께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추세를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상보다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다. 예상을 안 좋게 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뭐 올라온다고 해서 상승이라는 거, 지금 상승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를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하락 구간에서 반등 그리고 갭을 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으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다양한 뭐 투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여기 이제 외국에도 뭐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그런데 뭔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쪽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저쪽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렇게 뭔가 그 투심을 자극하는 약간의 그런 뭐 맵하던 비둘기 파던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약간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흐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안 좋게 말을 했던, 전망을 했던 좀 비관론자들이 지금은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반대로 계속 약세를 계속 약세장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말을 했던 분들은 막상 지금 잠깐의 랠리가 나오니까 신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도 이렇게 지금 후자에 가깝게 오히려 이럴 때 좀 신중하자 이러는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정답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본인이 소화해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좀 흥미있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패드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4년 이렇게 되는데, 시제품인지 이게 뭐 맥루머닷컴인지 거기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제품도 참 혁신적으로 좀 보입니다. 왠지 애플 거는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때깔이 달라 보이는 뭔가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 그런 동경심이 있어서 그런지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런 폴더블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이제 일상화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증가된 거 좀 보면은 넷플릭스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 효과는 우리나라 K 컨텐츠 때문이다. 그게 뭐 우영우 덕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한 240만 명이 증가한 가입자 중에 아시아권이 한 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컨텐츠, 엔터주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너무 올랐으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좀 포기하는 투자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주식 예탁금이 뭐 한 27조에서 60조대로 올라온 게 이제 2020년인데, 지금 이제 그 50조 선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금리가 좋아지니까 뭐 예금으로 간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시장이 너무 지치게 만드니까 좀 지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항상 공포가 극에 달하고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더 와닿는 그런 하루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의 중간인데 남은 한 이틀 정도 시장의 흐름이 좀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시장을 우리가 여기서 잘 지지한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아니라 다다음 주, 그러니까 새로 오는 달에 열리는 또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희룡 장관이 직접 사우디 간다는 이슈부터 해서 네옴시티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면역 항암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아까 이제 원고를 보내드렸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종목, 참여하는 종목들, 바이젠셀이나 뭐 네오이민텍, ST큐브, 그다음에 뭐 루닛,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발표하는 주제들이 좀 우리들이 정말로 나중에 이게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주의할 뉴스를 또 한번 살펴봤는데,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CB라든가 뭐 BW 발행했던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조금씩 힘들어하고 또 옥석이 가려지는 그 시기에 온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투자에 좀 참고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보여주셨습니다. 고객 예탁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의 반대 매매 물량도 4,400억 원이 넘어섰다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60%가량 증가한 수치였고요. 반대 매매 물량이 그동안 많이 나오면서 이런 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가 바닥 가능성을 보지만 다만 여기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더 신중하고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바이오주도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일정 말씀해 주셨지만 또 반대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도 있다는 점도 얘기해 주셨어요. 12BW 물량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주 가운데 이런 악재 때문에 잘 못 가거나 주의해야 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이라고 하면 혼나겠죠.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실적이 잡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항암학회 거기 참가하는 회사들만 봐도
재무제표에 빨간불들이 더 많아요. 주가에 빨간불이 나와야 되는데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나오는데 대신 유의할 거는 또 있습니다. 그런 CBBW 말고도 또 기술 특례 때문에 좀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도 좀 면제적인 그런 부분을 받는 회사들도 있는데 솔직히 정확한 그 재무제표로 보면은 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좀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자금 조달 등의 상황들 때문에 이런 그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군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기도 하죠, 전문가님. 네. 고사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오길 바라고 또 우리 이 토마토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내가 만약에 이상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다. 그렇다면 한번 좀 의심을 하고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실적이 검증돼서 큰 회사들도 물론 많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HLB처럼 이렇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큰 회사들도 많으니까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이걸 듣지 마시고 또 바이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도 중요합니다. 꿈을 먹고 사는 기업 중에 대표 섹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좀 공부하는 시간이 이 기회에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관점 세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신약 모멘텀을 잘 체크해서 신약 모멘텀 있는 주식을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대형 바이오 주식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진입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노란불, 마지막으로 덴티움이나 클래시스 같은 이런 임플란트 그리고 미용 에스테틱 의료기기 이런 쪽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죠.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 관심 지금 괜찮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이 또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8천억 원의 미국 FDA 신약 허가 받은 그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미국의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이 쾌거에 대한 반응은 그리 좋진 않지만 향후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또 이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계속 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바이오주 볼까요? 네, 초록불 주신 분이 불이 바뀌었네요. 예, 윤겸 전문가 초록불, 신기수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제시했습니다. 네, 신약 모멘텀 있는 쪽을 보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이신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제가 바이오 종목 이제 가끔씩 하는데, 바이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좀 이제 높은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바이오 쪽을 하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바란다면은 바이오 쪽을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실적을 물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느리고, 바이오 쪽에도. 제약자가 붙은 종목들은 그렇게 큰 시세를 안 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덩치가 커가지고 크게 안 움직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R&D를 좀 물고 또 학회 모멘텀 이런 것들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들은 R&D 쪽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보고 투자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상원 전문가가 미국 면역 항암학회 관련주를 꼽아주셨거든요.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 관심주 있으실까요? 바이젠셀, 네오이뮨텍, 지니너스, 매드팩토, 유틸렉스, 지시셀, 아까 화면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큐브, 루닛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관심주 있으실까요? 저는 매드팩토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약물이 상당히 좀 이제 지금 결과가 사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또다시 발표가 된다면은 매드팩토가 한번 붙으면은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주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고개를 약간 들었습니다. 매드팩토 신약 파이프라인 가운데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분류해 주셨고 신상원 전문가님은 종목 쭉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주 있으시면 언급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제 가져온 게 이 안에 있는데 저도 매드팩토를 할까 바이젠셀을 할까 그랬는데 바이젠셀 얼마 전에 이제 추천이 나왔고 매드팩토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따가 추천할 거에 있는데 저는
웬만해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바닥에서 좀 이렇게 학회의 모멘텀하고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도전적인 매매도 어차피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번 우리 강하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은 바이오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전 매력이라고 하죠. 예, 보이는 이미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 시장 전략은 보수적이지만 또 종목 전략으로 갔을 때는 오늘 추천주가 나올 정도로 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을 신상훈 전문가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입니다. 네. 초록불 주셨는데요. 실적 나온 이게 노란불. 노란불. 예, 아까 전에 그 답변이 세 가지여가지고 제가 좀 혼동했는데. 대형 바이오주 보신다고요? 예,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거 색깔은 무관하게 제가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2, 3년 전만 해도 핫했고 바이오에 받자만 손대도 어마어마한 참 상승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결과물이죠. 결과물이라는 건 실적이고 결론은 이제 그런 결과물과 실적은 보여주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거품에 의해서 기대치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이제 고공행진했는데 여하튼 간에 기업은 매출 사실 바이오 쪽이 하여튼 한 가지 제대로 된 신약만 나오면 사실 대박 치는 건 시간 문제죠. 어마어마한 시장을 석권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 부침해서 지금 저점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도 이제 중요한 관점은 어떤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좀 신기술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진행하거나 매수를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딱히 한 종목으로 꼽아주실 종목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이 치매 치료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죠. 피플바이오라든지 메디프론 같은 이런 쪽이라든지 어떤 이제 당뇨 쪽 관련해서 또 기업들도 있죠. 메디콕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임상 실험이 상당히 결과물에 가까웠고 뭔가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윤겸 전문가는 알츠하이머 당뇨병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고요. 특히 임상의 완성도 사실 3상 지나면 오히려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도 있는데 약 출시까지 내다보면서 이제는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드팩토 또 이 밖에 오늘 신상훈 전문가의 추천주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해보시죠. 바이오주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바닥 잡혔으나 단기 조정 대비. 네, FOMC 전까지 이 무르익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인가. 일단 저항을 받는 분위기에 한 표를 더 주셨는데 그럼 차익 실현일까요? 매수 관점이실까요? 일단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오른다면은 그게 이제 단기 고점일 확률이 커요. FOMC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종목을 좀 줄여나가고 현금화를 조금 시켜야 단기 매도 의견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그 S&P 500 기준으로 어제 이제 한 번 더 올랐죠. 지금 제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지붕을 좀 뚫고 한 단계 이렇게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바닥 신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3,500선 다시 깨고 내려가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1,001선이 지금 어디 있냐면 3,570선 정도에 있는데 그 정도는 눌린다 할지라도 좀 지켜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계속해가지고 저는 어디를 시장 반등의 그 계기로 보냐면은 FMC를 보거든요. 11월 달에. 왜냐하면 FMC 때 0.75%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12월 달에는 0.75를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많이 하면 0.5인데 저는 0.5도 힘들다. 0.25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나온 다음에는 그러면 시장은 이제 저점 잡고 반등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단지 이제 그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들이 작동을 좀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좀 급등한 부분이 있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장에 좀 조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정권에 들어갈 때 저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뭐 엄청나게 폭증을 했어요. 예상보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들 급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엔터주들을 저는 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돌아오고 계속해가지고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단지 오늘처럼 이렇게 급반등 나올 때 따라잡기는 분명히 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조정을 좀 급하게 받고 있는데 오늘 조정받는다고 또 오늘 덥석 들어가시면 안 돼요. 며칠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엔터주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정부에서 전략비축류 방출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러면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 지금 우호적인 부분이라 봅니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뭐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어떤 부분이라 보고 있고, 파운드화 하락했고 어젯밤에 또 유로환 상승하는 바람에 미국 달러가 지금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지금 그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화를 지금 움직이는 동력이 파운드화하고 유로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달러화는 자체 동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붙어가지고 혼자서 올라가지 않을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시기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갔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 파운드화하고 그리고 유로화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달러도 당분간은 이제 위쪽보다는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시장에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 쪽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협상에 일부 관심을 가진다 뭐 이런 징후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또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이 내년 여름에 전쟁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또 이제 겨울철 들어오면서 뭔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그동안에 악재만 엄청나게 나오던 부분에서 하나둘씩 뭔가가 조금 빛이 좀 보이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차트에 어떤 기술적인 신호들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FOMC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소강 상태를 좀 예상을 해야 되겠고, 내일 또 미국 증시가 만기일 있죠. 그래서 만기일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종목들 많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종목 그 단기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12거래일째 지금 들어오네요.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저항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 2280부터가 저항대예요. 그래서 거기를 바로 뚫고 올라가지 못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갈 때 됐다. 코스피 자체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이제 거의 모든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죠. 한 3일 정도를.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오늘 정도로는 마무리될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종목별 차별화되면서 종목 장세가 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이 좀 없는데 기술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교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는 부분들은 낙폭과대 실적주, 이건 뭐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기조적 성장주 최우선 관심이고요. 2차 전지 뭐 1차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고, 조선 자동차, 자동차도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방산, 신재생 이런 쪽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전쟁 상황 이제 좀 돌아설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중재안을 원하고 있고 출구 전략을 원하고 있는 듯한 제스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종전 시기를 내년 정도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군요. 내년 여름 정도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이 좀 변수가 해결된다면 이제 물가와 긴축만 남아있는 상태고, 다만 이 긴축이 경기 침체까지 끌고 갈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부담이긴 하죠. 지금 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까 그 엔터주 말씀해 주셨는데 콘텐츠주 말고 엔터주 보시는 건가요? 제가 아까 엔터주라고 그랬습니까? 예. 엔터주도 저는 관심 갖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컨텐츠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오늘 워낙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 이제 이 강세를 한 차례 확인했고 시장 심리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 섹터가 앞으로 흐름에서 눌림목을 잘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컨텐츠를 공부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백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시잖아요. 뜸들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이랬을 때는 어땠을까? 저러면 어떨까?
거듭거듭 생각한 끝에 그 끝에 뜸들이다가 결국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시장 대응법이 아닐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타이밍 잡으면 고백을 막 했습니다. 예, 그래서 타이밍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2280선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다음 주에 소강 국면 예상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적극 매수 타이밍은 또 2200 아래로 보시는 건가요? 적극 매수 타이밍은 뭐 이제 그 지수로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2200까지 내려오면은 예, 거기선 적극 매수해도 될 것 같네요. 코스피 기준으로. 예. 네. 더 심리가 좀 더 다져지면서 이제는 2200선 아래를 잘 안 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코스피 수급은 단기에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불안한 시장입니다. 예, 그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뜸을 들이면서 이제 또 매수할 종목과 타이밍을 고를 시간이 왔다라고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가 제시한 관심 섹터 가운데서 나는 이 섹터만은 빼고 싶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상원 전문가님. 빼고 싶은 게 없는데. 예, 일단 뭐 다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우선순위를 하면 항상 2차 전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위가 이제 밀리는 거겠죠. 저는 엔터주가 좀 밀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엔터주 다음은 이제 방산 네. 조선 조선을 저는 마지막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빼진 않으시고요. 네, 빼진 않고 그냥 마지막에 다 매력적인 게 그래도 그 안에 다 있어 보여서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매력적인 섹터는 일단 2차 전지. 2차 전지시죠? 네, 2차 전지입니다. 예, 저희 조금 전에 바이오 얘기했는데 인성정보도 지금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26%까지 23% 현재는 탄력이 좀 둔화됐고요. 그리고 배터리주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하는 종목 가운데서는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은 신기수 전문가의 관심 섹터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쪽 하시겠어요? 워낙 잘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2차 전지는 단연 앞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그 다음에 방산 이 부분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좀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선하고 자동차, 반도체 부분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양쪽을 좀 이렇게 분산해서 가른다면은 2차 전지 방산 신재생을 먼저 두고 싶은 게 이 세 섹터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미래 산업 먹거리 정책이고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시간을 갖고 길게 보다 보면 거북이처럼 차근차근 해서 목표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생각되고요. 나머지 이제 자동차, 조선, 반도체는 약간의 이제 부침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도 이런 여러 가지 재고 부분, 수주 부분, 공급망 부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지금 IRA, 미 인플레이션 법안에 의해서 이따 언급드리겠지만 수혜 이 부분이 좀 혼조되고 있고요. 조선도 약간의 이제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민감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다 6섹터 워낙 좋으나 우선을 둔다면은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방산을 좀 더 주력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세 섹터가 좋은 가격에만 담아둔다면 무조건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신재생 가운데서 탑픽 있으시다면 어떤 쪽일까요? 두루두루 있죠. 어제 OCI 굉장히 강하게 마감됐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도 있고 하여튼 지금 상당히 과대 낙폭 구간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금만 있다면은 아쉬울 게 뭐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더 한 번에 시장이 출렁거려서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지금 매수 타임은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오신 분이라면 지금 현금 갖고 지금 들어오신 분이라면 그분들이 결국엔 위너가 되지 않을까. 좀 물려있는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물려 있어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시는 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정말 끈기와 전략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윤겸 전문가 현금 80% 말씀해 주신 분이지만 더 간절하게 또 현금 비중 있으시다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인데요. 반전 반등이 아니라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당연히 뭐 이제 저점 구간이고 과대 낙폭이고 코스피도 상당히 이제 기업들의 퍼가 PER이 많이 지금 뭐 수치상 지금 오히려 저평가되고 과대 낙폭 구간은 맞습니다. 또 우리 코스피가 지금 뭐 어떠한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지금 뭐 명예적인 부분을 봐서 또 꼴찌를 달리고 있는 그런 뭐 전반적인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신기수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이제 단기 반등에 의해서 차익 실현을 할 때라고 또 언급도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뭐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 저점 구간, 과대 낙폭 구간에서 이제 일어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대비하시고 접근하시면은 무리가 없지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코멘트를 만들어 봤고요. 일단 뭐 골드만삭스 미 증시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 CEO가 경기 침체를 또 예고를 했습니다. 뭐 이게 중요 인사죠. 그 인사들의 발언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1차적으로 이런 세계의 그런 전반적인 트리플 악재 플러스 알파 악재, 국내 또 우리 5종 악재 세트 플러스 알파 이런 뭐 혼재된 종합백화점 악재성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는 부분은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는 일종의 통과 의례, 혹한기에 접어들은 뭐 이게 단기간의 반전이라든지 단기간의 어떤 완전한 어떤 상승,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상향을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한 번 더 장이 출렁일 수도 있고 2200선에서 코스피는 계속 공방을 이어가면서 한 번 더 출렁이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여지를 한번 두고 대응하시길 좀 바라고요. 다행히도 미국 뭐 넷플릭스가 언급하신 대로 뭐 실적이 상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인 이제 골드만삭스도 실적이 상회해서 뭐 가뭄의 단비 형식으로 해서 지금 약간 이제 반등을 놔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반등 부분이 그 타임 기간에 비해서는 좀 과대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반등이나 상승은 사실 시간을 먹는 게임이니까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 시간이 아니라 그냥 급격히 하락하는 부분을 보일 때가 이제 과대 하락장인데 상승장이라는 건 시간을 잡고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반등은 좀 시간을 갖다가 좀 단축해서 좀 급격하게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이 아닌가. 요 며칠 사이긴 하지만 이런 점에 의해서 이게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좀 보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유가 관련해서 한번 봐야 될게요. 뭐 유가가 올라가면 뭐 당연히 경제나 인플레이션에는 도움이 안 되죠. 지금 뭐 미국이 이란이 이제 그 드론을 갖다가 무기용 드론을 갖다가 또 러시아한테 팔아먹은 걸 갖다가 또 발견해 갖고 추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원유가 좀 들썩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유가 변동을 갖다가 주시하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증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영국이 양주 긴축 추가적인 부분을 갖다 연기하겠다. 지금 뭐 약간 좀 안개 정국입니다. 이제 영국 총리도 지금 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지금 뭐 그런 측면인데요. 최단기 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정책, 경제 정책, 정부 정책을 갖다가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또 감세 얘기 왔다 갔다 또 국채 부분 막 혼란스러운 이런 장. 아직도 금융위기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중국 증시도 한번 봐야죠. 지금 뭐 GDP 발표를 지금 연기했습니다. 지금 뭐 썩 좋지는 않죠. 지금 뭐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지금 뭐 계속 코로나 정책, 봉쇄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뭐 순환이 되고 뭐 내수 부분이라든지 이게 성장 부분이 원활하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전 당대회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시진핑이 또 연임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을 갖다 더 강조하면서 끌고 가려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 여파에 미치면서 이게 또 주가 증시에도 또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중국 증시의 변수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불씨가 있습니다. 헝다그룹. 그때도 이제 뭐 부도 직전에 맞고 어떻게 봉합은 했으나 아직도 이런 부분. 부동산이 지금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이게 여파가 또 연쇄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각국이 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식으로 경제 부분 증시 상황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증시 변수로서는 저는 봤던 게 이제 러우 전쟁, 지금 뭐 이 출구 전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푸틴이 변수 인물이라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또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징집설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여론도 안 좋고 지금 뭐 러시아가 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떤 카드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물론 빨리 전쟁이 종료가 되면서 이게 반전이 돼서 증시 반전의 트리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또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가 썩 안 좋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미국을 비판한 뭐 미국인을 갖다가 뭐 중형을 때려갖고 지금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실 사우디하고 미국이 좀 이렇게 우호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원유도 좀 증산을 하고 원유가가 지금 진정이 돼야 되는데 사우디도 지금 뭐 러시아에 줄대기를 하려는 거지 뭐 양다리 양줄 타기를 좀 하려는 모습하고 여러 가지 사우디도 이제 미국과 약간 이제 이런 인권 부분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대립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도 연기한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어떤 우리가 지금 미국 줄서기를 하는 부분 이런 외교적인 민감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갖가지 변수하고 악재가 아직도 지금 꺼지지 않아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항상 염두하시고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에 의한 그 우리 자동차 이 좀 지원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만 뭐 생산하는 쪽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그쪽으로 좀 귀결돼서 이것도 지금 자동차 관련주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번 좀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진짜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종료가 된다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하죠. 자동차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아야지 뭐 원가 부분이 도움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게 실적에서 증시 주가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상당하게 좀 신경 쓰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방산주는 뭐 연일 북한이 뭐 미사일 쏴대고 지금 뭐 또한 지금 뭐 북한도 지금 뭐 지금 답답하고 지내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도발을 해서 관심을 끌기 위한 저런 액션이 아닌가. 여튼 뭐 방산주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 반납하고 뭐 대내 증시에서 내려왔는데 방산주도 좀 좋은 종목들 체크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네온 관련해서 네온이 사실 뭐 급등을 원자재 값이 급등해서 또 반도체 값이 원자재가 또 올라가는 이런 부분, 네온 관련주, 또 반도체에서 관련주 같이 해서 보시고요. 또 뭐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갖다가 뭐 도입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각 뭐 정당 전 정권하고 이렇게 뭐 혼재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지금 이게 또 이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좀 증시에 썩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관심 섹터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산주 북한 관련해서 방산주 좀 보시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물류 로봇을 이제 이 시장을 확대하고 커나가는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섹터니까 그 안에서 잘 분석하셔서 옥석 가리기해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전체적인 시황 체크 포인트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는 시장 흐름은 박스권 잡고 계세요? 네, 여기서 뭐 2200선에서 아마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업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지금 과대 떨어지긴 했으나 상승하는 것도 상승폭이 제한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메가톤급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또 과대 낙폭은 아니고 2200선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박스선에서 또한 또 중요 지표에 의해서 민감하게 변동성, 유동성 우리 또 미증시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흘러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시장 바라보자는 의견이고요. 기회는 로봇과 방산 쪽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PBR 0.8배 수준입니다. 위기 국면을 가리키고 있는 밸류이기 때문에 위기가 나와도 여기서 하락해 봐야 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박스권의 의견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무언가 아직 큰 한방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큰 한방으로 보시는 게 세 분은 있으신지 신기수 전문가님? 큰 한방이 있다. 아래쪽으로 있다면 어떤 이슈 걱정하고 계세요? 없으세요?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가령 이제 이번 FOMC 때, FOMC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12월 달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년도 금리 목표치를
굉장히 높인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연준의 긴축 금리 보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님 큰 한방. 네,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거는 다 요소들은 잠재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해서 뭐 있는데 중국의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알고 보면 미국도 부동산 문제가 좀 금리가 올라가면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왠지 중국 쪽에서 네, 뭔가 네, 안 좋은 네, 뭔가를 싸질리는 거를 감추려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언급드린 대로 이제 뭐 영국발 금융위기, 저도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부동산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숨어 있는 불씨 부분이 지금 돌발 악재로 한번 터지게 되면 이게 뭐 연쇄적인 메가톤급 옛날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버금가는 물론 그런 이제 지금 어려운 금융 영국발이 지금 거기까지는 안 왔으나 하여튼 뭐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중국 부동산 부분도 만약에 이게 어떠한 이제 그 악재로 터진다면 이건 뭐 여파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겨울 더 춥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심리 회복으로 2200선에 대한 지지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는 관망과 차익 실현 의견입니다. 이어서 추천주 동향 알아볼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죠. 코스피는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A스토리를 비롯한 콘텐츠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를 포함한 게임주들 오늘도 강한 모습,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는 오전장 지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업데이트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최인호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STX고요. 이 STX는 최근 조선 기자재 관련주 그리고 니켈 관련주로 부각받는 종목이죠. 최근에 니켈 광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티켓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4,145원, 목표가는 5,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4,730원까지 오르면서 14%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다음 티켓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티켓도 최인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바이젠셀이고요. 이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이 글로벌 파트너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8,400원, 목표가는 만원으로 잡아주셨는데 9,440원까지 오르면서 1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음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은 이정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이 데모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부각받는 종목이죠. 최근에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지원을 약속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510원, 목표가는 12,000원이었는데 1,950원까지 올라주면서 무려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럼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가 오늘 티켓 2장을 획득하면서 전문가들을 따돌립니다. 오늘 티켓 2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6장으로 1위를 달리고 계시고요.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티켓을 획득하신 이정우 전문가는 티켓 4장으로 2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원래 마지막 순위에 계셨는데 오늘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위까지 올라와 주셨네요. 네, 그리고 신상원, 윤겸,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는 각각 티켓 3장씩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빠르게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티켓 나온 종목 3가지인데요. 최인호 전문가 2가지 종목 보시죠.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13일에 STX 이 종목이 바로 또 단기간에 14% 수익 나왔습니다. 지금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금 뭐 STX는 제가 10월 13일 날 제가 장중에 일단은 시장가로 날렸 종목이었고요. 일단은 목표가가 5,000원인데 5,100원이 고점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이 계속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야지 STX는 강한 상승력을 받는다는
이 아주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게 전문 무역 상사이기 때문에 돈 되는 거는 무조건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아무튼 해운 물류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건 니켈 광산, 암바토니 그 니켈 광산 지분 1.4% 가진 게 제일 큰 거고요. 에카 수소용 밸브 개발 호재가 워낙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지금 시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면서 계속 목표가 5,000원까지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홀딩 목표가 5,000원 전략 주셨고요. 다음은 17일에 바이젠셀입니다. 이번 주 종목인데 12% 수익 나왔습니다. 대응 전략 주시죠. 네,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이걸 많이 있게 했는데 개별 장세 중에서도 특히 면역세포 전문 기업, 특히 뭔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이 바이엔젤을 선택했었던 부분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최다 T세포 임상에 관련된 샘플을 보유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제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든지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는 표적 질환 확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이 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토론하도록 할 수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을 제가 일단은 지금 잡고 있고요. 목표를 잡았는데 저는 조금 더 잡고 싶은데 지금 오늘 사실은 이 종목은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해가지고 지금 8,720원입니다. 8,720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저는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라면 그냥 수익, 그러니까 2분의 1 청산으로 해서 일단 수익을 청산 먼저 하시고 반을 일단은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거로 보수적인 일단은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대 스트롱맨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최인호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호 전문가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네, 어제 이제 공략해야 될 시점이라는 점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정호 전문가 데모가 또 15% 단기에 하루 만에 수익 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전략 주시죠. 네, 데모를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거는 호재가 있을 때는 또 호재를 낳고 악재가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악재를 낳는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 분위기가 좋으니까 지속된 호재가 나오니까 제공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해서 갖고 온 종목이었는데 단기간에 바로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오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은 보시고 그 다음 목표가인 12,000원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오후장에 바로 올라줬던 부분이 또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아쉽다. 더 모아가서 한 방에 터트려주는 게 더 좋은데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1차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12,000원까지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오전장 마무리할지 3가지 종목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네오 이뮨텍, 윤겸 전문가 퍼스텍, 신기수 전문가 아비코 전자입니다. 고르게 섹터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비코 전자 IT주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아비코 전자는 이제 수동 부품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그 조그만한 인덕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3분기 실적은 2분기 대비해가지고 조금 감익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그렇게 엄청나게 막 그 좋을 종목은 아닐 걸로 보지만 단지 이제 주가가 그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보면 성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DDR5양으로 이제 수동 소자 공급이 지금도 이제 조금씩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 이제 DDR5가 뭐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활기를 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 상승이 이쪽 부분에서 많이 나올 거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메탈 파워 인덕터 쪽에서 스마트폰 양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올해는 잘 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쪽에 메탈 파워 인덕터로 실적 내고 내년도에는 DDR5 양 수동 소자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지금 공장 이전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제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자회사 아비고테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기판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 그 부분에서 정상화를 좀 성공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실적에 기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인텔의 서버용 사파이어 레피지가 연내 출시 무산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DDR5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인데 아비코 전자는 미리 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엄청난 이제 뭐 변동성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힘을 좀 모으는 구간이라서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올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 때문에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도중에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로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내년도 PR로 보게 되면 6배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10,000원도 안 되는 종목이 PR 6배면 상당히 좀 싸다 이렇게 보이죠. 목표가는 12,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고점보다 살짝 아래쪽.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 매수가, 현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윤겸 전문가의 퍼스텍입니다. 방산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퍼스텍 전략 알아볼게요. 네, 이제 퍼스텍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전 1기 강한 녀석들 할 때 퍼스텍도 한번 추천해가지고 목표치를 달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어떤 이제 뭐 대내적인 뭐 전반적인 증시 침체 하락에 의해서 또 이런 이제 방산 미래 전략적인 섹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많이 좀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총탄 무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실적도 상반기 실적도 매출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재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의해서 약간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좀 빠지긴 했으나 지금 뭐 방산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북한이 연일 뭐 지금 뭐 또 진해 북침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지금 뭐 미사일도 쏴대고 뭐 핵실험 준비 뭐 이런 관련해서 지금 뭐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저점 구간이고 한번 다시 한번 우상향에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저점 구간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일봉상 봐도 보조 차트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내려와 있다. 저점을 딛고 이제 다시 일어나려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땐 2,500원이 좀 어떤 이제 확실한 좀 1차 지지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점 딛고 지금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도 실적이 더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목표 주가로 한 4,000원을 잡고 있는데 진입가는 지금 3,000원대거든요. 종가에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3,500원, 그 다음에 3,500원 돌파하면 4,000원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3,500원까지 가는 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추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뭐 여유 있게 2,500원대가 지지 매물대가 좀 몰려 있으니까 그때 오면 좀 손절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종가에 진입하시고 목표가 3,500원까지 한번 진행하시는 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퍼스텍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텍 매수가 종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 바이오주 네오 이뮨텍인데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저도 여기 처음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미국 항아마켓, 네, 그 이슈가 좀 있고, 최근에 이제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면, 큰 거래가 나오고, 시장 흔들림의 조정 거치고 나서 지금 다시 거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참여하는 그 임상학회에서 최장암, 대장암 관련해서 뭐 구두 포스터든 이렇게 뭐 주제 발표를 하는 것도 잡혀 있고 또 효과가 뭐 상당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뭐 그 회사에 대한 뭐 내용들은 제가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지금 거래와 함께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가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전일 시간에 강세 나오고 다음날 누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나눠서 지금 현재가에서 아래로 계속 3분할이든 2분할이든 이렇게 접근 가능하고요. 그런 접근 방법들도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600원, 1차적으로 5,600원 정도를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 설정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공개 방송 신상원 전문가였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